더민주당이 오늘 44개 지역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을 단수로 23군데 공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역 경선이 4군데, 원외 지역을 단수로 12군데 했습니다. 원외 경선이 5군데 이런데요. 여기서 보면 정청래 의원이 탈락했다. 정청래 의원 등 현역 5명이 더 탈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10명에 이어서 15명입니다. 오늘 그 탈락한 이 의원들은 정청래, 그 다음에 삼선의 전북 김제 부안의 최규성, 초선의 윤우덕 이분은 지난번에 이 자녀 취업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그리고 부자현, 그리고 강동원 의원은 또 지난 대선 성복과 관련해서 막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천 때문에 세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본 사람도 있는데 공천 탈락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천에서 핵심은 정청래 의원으로 모아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간에 더민주에서 친노에서 핵심적으로 외부에 나서서 싸웠습니다. 말도 심하게 했고요. 또 거칠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막말 정치인이나 거친 정치인의 대명사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과거의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조차도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그렇지만은 당내 더민주당 내부에 소수 열화 같은 열광된 지지자들한테는 SNS에서 찬양과 숭배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을 때, 작년이죠. 최고위원 중에서 아마 장외 투표는 1등을 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2등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은 더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권의 핵심은 아닙니다. 친노의 핵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운동권의 핵심처럼 되었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정동영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등하고 이렇게 가까운 어떤 인연으로 정치권에 들어왔고, 사실 외관상에 알려지거나 SNS에서 여러 같은 지지를 받는 부분하고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이 친노의 핵심인가 하는가 하고는 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속 없이 시끄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희생양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 국민의당에서는 5명 공천을 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이해찬, 이모키, 정청래, 또 어제 이 공천이 발표된 김경협 의원, 그리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에서 삼철이라고 불리는 전해철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명 안에 정청래 의원이 들어갔지만은 과연 친박의 핵심적인 구조로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이 5인방인가 할 때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미운 털을 실속 없이 많이 박혔는데요. 어제 김경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노는 다 세작이다, 간첩이다 이랬습니다. 엄청난 발언을 했죠. 공천 배제 사유가 충분한데도 공천 통과되었습니다. 봄날은 간다고 한 유성희 의원도 공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어쨌든 한 명을 오늘 배제시킴으로써 언론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로만 친노 패권 청산,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공천으로, 자기 책임을 지고 있는 공천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지켜보겠다 했고, 국민의당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어쩔 수 없이 구색 갖추기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이제 3명 남았습니다. 1명은 공천이 됐고, 5인방 중에 김경업은 공천이 됐고, 이모키, 이해찬, 전해철, 이 3명이 어떻게 공천되는가? 제가 봤을 때 최소 이 5명 중에서 3명이 공천 탈락이 되어야 그나마 친노 패권이 청산되고 있다라고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거고, 내부에 명분용어로 그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과연 수긍할 수 있는가?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60, 70년대, 80년대에 장외, 제야, 운동권과 연계되어서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정치판으로 들어와서 그들끼리의 강한 투쟁력과 연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지금 제1야당을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 사회개혁, 복지개혁,
뭐 경제개혁 이런 부분에 나서기보다는 제야와 연관성이 있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와 또 북한 뭐 통일 이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반미 이런 부분에 또 집착을 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근데 그 뿌리의 핵심은요, 장외 제야와 거기와 연관된 그 386 운동권 출신 또 그 위의 그룹들, 이 지금 더민주당의 이 고질적인, 한마디로 국민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이념에 집착하는 그룹들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야당의 제1야당의 정치활동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채 움직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제1야당의 지지율이 20%도 못 미치는 일이 벌어졌고, 선거만 하면 팽팽 깨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천 내용을 보면 인재근, 배재정, 박범계, 최민희, 우원식, 우상호, 김상희, 김현미, 이인영, 박영선, 이종걸, 조정식 이래서요, 운동권에 아니면 뭐 그 주변에 한 가닥씩 하던 성향을 가진 강성들은 단수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외 단수에 보면요, 기동민, 박원순 시장 핵심이죠. 또 뭐 친노의 핵심 최인호, 김비호, 그리고 송영길, 백운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천이 끝났고요. 경선하는데 보더라도 홍익표, 이분도 막말이 한 번 있었죠. 추미애, 도종환. 자, 원외 경선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그 외에 원외에서 경선하는 사람까지 제가 이름 들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86 전대협 한총련 출신들은 또 당내에서 강경한 이념 논쟁을 유발해왔던 사람들은 공천에서 하나도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뿌리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 공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의 이 공천에 관한 부분은 김 대표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으로 미쳤고, 실제로는 386 운동권 그리고 또 외부의 제야 운동권의 영향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 공천의 본질입니다. 새누리당도 오늘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그저께 아마 할라 했을 건데 지금 윤상현 녹취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예민한 거 빼고 현역 탈락자 하나도 없는 경선 대상을 좀 압축한 것 31군데, 그리고 단수 추천이라 해서 박성규, 이진복, 김도, 홍문표 이 네 사람은 뭐 원외가 한 명이고 3명은 국회의원이죠. 단수로 공천되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하나마나한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공천 발표를 한 것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확정된 사람부터 먼저 띄우자. 그리고 경선할 때부터 먼저 하자. 그래야 자기께 결정된 사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친박 비박 간에 이런 일에 신경 안 쓰고 선거나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일에 빠져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민한 시기니까 잡음 없는 부분만 하겠다 했습니다. 자, 오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김무성 대표의 공천이 지금 보류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한구 위원장이 오늘 2차 공천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당초 경선 발표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김무성 대표를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31명 안에 김무성 대표가 경선하는데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황진화 사무총장은 오늘 발표에 김무성 대표의 이 영도, 그 다음에 이 중구입니까? 영도 중구가 경선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원래 이한구 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들하고 최고위원들은 공천을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빨리 해주고 우리는 이해관계자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사무총장을 시켜서 자기는 경선을 빨리 하고 그래도 당 대표니까 공천이 빨리 결정되면 내가 선거 운동을 지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경선으로 빨리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하려 했는데 빠진 겁니다.
근데 이한구 위원장이 왜 그러면 발표하려다가 김무성 대표를 뺐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가면 문제가 좀 있겠다. 그래서 공관위원들한테 오늘 새벽에 양해를 구해서 보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보류 사유는 지난번에 찌라시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게 진실이 안 밝혀진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만 경선에 참가시키면 그러면 찌라시 관련해서 언론에다가 이야기했던 정두원 또 김용태 의원도 일부 연관이 있었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과한 거 받아들여진 거고요. 파는 그냥 찌라시 보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두원 의원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다가 친박의 핵심이 뭐 청와대 핵심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주변에서 들었다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천 보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분들을 결정할 때는 같이 공천 결과를 발표하자. 그러니까 정두원, 김용태, 김무성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찌라시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같이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보류시킬 거냐 하는 질문에 당 지도부가 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한 세트다 라고 그 이한구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의 공천 발표에는 다른 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김무성 대표의 공천이 찌라시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공천 발표하게 되면 나머지 두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같이 발표하겠다 이겁니다. 참 새누리당 그래서 서로 간에 사과받고 윤 의원이 사과하고 김무성 대표가 사과받고 없는 걸로 하고 모양 좋게 끝내자 하면 또 이 건도 또 공천 발표되면서 없을 겁니까? 정확하게 일 처리하기 바랍니다.